안녕하십니까. 남강언어의 남강희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 고전시가 7강 안도한의 만원사입니다. 우와, 기네요. 이걸 30분에 해낼 수 있을지 해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만원사, 일만 만자, 말씀 어자. 여기서 만원이라는 것은 오곡백과에서 백이란 말이 만원 이런 의미를 나타내듯이 여기서 만원 형태도 만원 이런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 이 작품은 많은 말들 전편에 보게 되면 2916구가 나오게 되고요. 속편에 보게 되면 594구가 나오게 됩니다. 많은 말을 담은 노래란 의미입니다. 화자가 그 정조 임금시 국고금을 축낸 죄로 추자도로 유배되게 됩니다. 유배되는 과정이라든가 유배지에서 시련과 괴로움을 겪게 되죠.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등을 노래한 유배 가사가 될 겁니다. 유배 가사가 될 겁니다. 가사 몇 음보라고요? 4음보라고요. 시작합니다. 자, 아마도 할 일 없어 생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능특강에 실린 내용은 아마 유배지에서 시련을 겪는 내용들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아마도 할 일 없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생애를 생각하고 혹이 낙자하니 그렇습니다. 낚시질 하자 하니 물머리를 어찌하고 그렇습니다. 물머리를 어찌하고, 물머리, 뱃멀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뱃멀미, 배에다가 시옷 받침, 멀미, 시옷 붙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배멀미 그러게 되는데 뱃멀미입니다. 물멀미를 어찌하고 그렇습니다. 나무베개 하자 하니 힘 모자라 어찌하며 차리치기 그렇습니다. 돗자리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차리치기. 신삼기, 집신 만들기는 모르거들 어찌하리 그렇습니다. 어찌하리 그렇습니다. 어찌하고 어찌하며 어찌하리 대구법이자 서리법 형태죠. 어와 할 일 없다 동량이나 하여 보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집주인의 박대도 있고 해서 동량에 나서기로 결심한가 봅니다. 동량이나 하여 보자 그렇습니다. 화자의 결심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탈만건 것입니다. 벗을 탈자죠. 만건을 벗고 갓 숙이고 갓을 숙여 쓰고 헛중 치마 띠 끄르고 총만 남은 헌 집신에 쇠살부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가릴 차자 얼굴면자, 얼굴을 가리고 이 뜻입니다. 남초 없는 것입니다. 담뱃잎 없는 빈 담뱃대에 소일로 그렇습니다. 소일조로 그렇습니다. 심심풀이로 가지고서 비석 긋습니다. 의태어가 보이게 됩니다. 음성상징어죠. 걷는 걸음마다 눈물이 난다 그렇습니다. 세상 인사 꿈이로다. 내일 더욱 꿈이로다 그렇습니다. 자, 나의 현재의 일이 더욱 꿈 같구나 이 뜻입니다. 엊그제는 부기자요 오늘 아침 빈천자라 그렇습니다. 엊그제는 부기자요 그렇습니다. 부유했고요 귀한 자였고요 오늘 아침 빈천자라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자라 그렇습니다. 자, 엊그제는 화자의 과거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아침은 화자의 현재 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구법이죠. 그 다음에 대조적 시어도 보이게 됩니다. 부기자, 빈천자, 대조적 시어죠. 자, 부기자가 꿈이런가 아니면 빈천자가 꿈이런가 그렇습니다. 창주, 호접, 황홀하니 그렇습니다.
자, 창자가 꿈속에서 호랑나비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호랑나비가 꿈이냐 아니면 창자로 사는 것이 꿈이냐 이 형태죠. 창주, 호접, 황홀하니 어느 것이 정꿈이고 그렇습니다. 한단, 치보 꿈인가 남양, 초려 꿈인가 그렇습니다. 꿈인가 그렇습니다. 화서몽, 칠호몽에 남과 일몽 깨고 나서 그렇습니다. 남과 일몽 깨고 나서 그렇습니다. 자, 다른 말들은 다 도와두더라도 남과 일몽 이 부분들은 좀 알아둡시다. 꿈에서 깨고 나서 몽 중에 꿈속에서 흉사 것입니다. 흉한 일이 있었으니 이러하니 새벽에 대길하오리라고 씁니다. 큰 대자 길할 길자. 아마 동양을 하는 데 있어서 길한 일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집 지내치고 넉넉한 집 몇 집인고 그렇습니다. 살인문을 들자 할까 마당에를 섰자 하랴. 자, 거기 보게 되면 철없는 어린아이 소같은 젊은 계집 없습니다. 소같은 젊은 계집 비유적 표현도 보이게 됩니다. 자, 시련을 받는 상황이네요. 근데 시련을 받는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따 뒤에 문제도 보이겠지만 이런 것을 확장적 서술 그러게 됩니다. 확장적 서술 그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확장적 서술에 대해서 내신에서 서술형 문제를 출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답을 하게 되냐면 특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려내 화자의 정서를 전달하는 것을 확장적 서술 그러게 됩니다. 철없는 아이, 소같은 젊은 계집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손가락질 가라치며 기양달이 온다 하니 그렇습니다. 자, 사람을 얕잡아 낮춰 부를 때 달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가 봅니다. 기양달이 온다 하니 그렇습니다. 의와 고이하다 참 이상하구나. 달이 지칭이 달이라고 다리를 붙여서 지칭 가리켜서 칭하는 것이 참 고이하구나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양다리 했을 때 다리의 형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라고 씁니다. 우리가 건너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 다리를 갖다 떠올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뭡니까? 동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가 되겠죠.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라고 씁니다. 춘, 정월, 15야, 상원야, 밝은 달에 걷습니다. 봄, 정월, 15일에 밝은 달에 창안 시상 걷습니다. 창안에 있는 12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걷습니다. 옥호 금주는 다리다리 배반이요 걷습니다. 자, 다리마다 옥으로 된 잔과 금주는 것입니다. 좋은 술에 배반이요 걷습니다. 안주가 가득했고 걷습니다.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는가 봅니다. 적성 가곡은 씁니다. 다리다리 풍류로다 걷습니다. 적성 걷습니다. 피리적자 소리성자죠. 자, 이 피리소리는 다리마다 피리소리 가곡 씁니다.
피리소리와 가곡은 노랫소리는 다리다리에 풍류로 가득했구나 이 뜻입니다.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윗다리 아랫다리 썩은 다리 헛다리 걷습니다. 윗다리 아랫다리 썩은 다리 헛다리. 자, 언어 유희가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앞에서 장안시상 12다리 그랬네요. 지금 다리 장안에 있는 12다리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철물다리, 철로 된 다리, 판자로 된 다리, 두 다리 돌아 들어갔습니다. 철물다리 1번, 판자다리 2번. 12다리 찾아볼 겁니다. 두 다리 돌아 들어갔습니다. 두 다리 3번 아닙니다. 여기 다리는 뭡니까? 우리 신체 다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다리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중천을 올라 광통다리 걷습니다. 광통다리 3번. 자, 그 다음에 구본다리, 수표다리 밑줄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효경다리 5번, 마전다리 6번, 아량이 곁다리 7번, 도로 올라 중압다리 8번, 그 다리에서 내려오니 향다리 9번, 동대문 안에 첫다리 10번, 서대문 안에 학다리 11번, 남대문 안에 수각다리 12번. 그 다음에 이 모든 다리, 12다리를 밟은 다리 걷습니다. 여기서 모든 다리,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다리 했을 때 이 다리 형태는 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밟은 다리 했을 때 이 다리 형태는 신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뒷장입니다. 자, 이 다리 저 다리 금시초문 기양다리 걷습니다. 야, 이 다리 저 다리 다 들어봤어도 기양다리는 금시초문이구나, 처음 들어보는구나 이 뜻입니다. 자, 기양다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수종다리인가 습다리인가? 자, 습다리인가? 자, 아니면 천생이 태어날 때부터 병신인가 이 뜻입니다.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 두 손길 느려치면 그렇습니다. 두 손을 내리게 되면 다리에 가까우니 그렇습니다. 두 손길 느려치면 다리에 가까우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손의 형태는 신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리에 가까우니 그렇습니다. 여기 다리에 가까우니 손과 그렇습니다. 손, 여기 손의 형태는 신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 숫자입니다. 손 숫자. 다리마다 그렇습니다. 다리 뭐다 한들 그렇습니다. 다리 각자죠. 신체죠. 다리가 뭔다 한들 그 사이 얼마치리 그렇습니다. 그 사이 얼마나 되겠느냐 가깝다 이 뜻입니다. 서리법 형태죠. 자, 한 층을 조금 높여 걷습니다. 기양다리, 기양에다가 다리를 붙이지 말고 한 층을 조금 높여 기양 손이라나 하여 주렴 걷습니다. 기양 손이라고 불러주었으면 이 뜻입니다. 자, 창가락 입에 물고 아니 가는 헛기침에 걷습니다. 자, 장가락 입에 물고 아니 가는 헛기침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장가락이라는 것은 장타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걸할 때 부르는 노래죠. 구걸하는 부르는 노래를 입에만 물고 있고
대신 헛기침에 헛기침에 허리를 굽힐 때는 공손한 인사로다 긋습니다. 내 허리 가위 없어 긋습니다. 가위 없어 끝없이 피부에게 긋습니다. 피부에게 긋습니다. 자, 비천하는 그들에게도 처리로구나 이 뜻입니다. 내 인사 차서 없이 긋습니다. 차서 없이 순서 없이 위아래 없이 종에게 존대로다 긋습니다. 종에게 존댓말이로다 이 뜻입니다. 혼잣말로 중중하니 긋습니다. 혼잣말로 중얼중얼하니 줄인 중 들어온가 굶주린 중 들어왔는가 그 집사람 눈치 알고 보리 한 말 떠서 주며 긋습니다. 가져가오 불쌍하고 적객 동양 예사원이 긋습니다. 적객이란 이야기는 뭐냐면 적객에다 동그라미 하고 작품에 적객이란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기양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양객이 기양 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져가오 불쌍하고 적객의 동양이 예사원이 긋습니다. 이와 같으니 이 뜻입니다. 당면하여 긋습니다. 닥쳐 받을 때는 동양을 받을 때는 마지 못한 치사로다 긋습니다. 마지 못한 여기다 동그라미 치사로다 여기다 몇 줄 마지 못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구나 이 뜻입니다. 자 그렁저렁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우니 어느 노비 순하리 긋습니다. 자 옛날에는 데리고 있는 노비가 있었지만 유배원 처지에 어느 노비가 있어 순하리 긋습니다. 운반하겠는가 운반할 수 있겠는가 이 뜻입니다. 서리법 형태죠. 아무래나 저 보리라 아무리나 아무튼 보리를 저 보리라 짊어 보리라 이 뜻입니다. 갓은 숙여지려니와 헛중치마 어찌할꼬 긋습니다. 옛날 그 표순하지 아니한 선비들이 길게 덧입던 옷의 형태입니다. 헛중치마 어찌할꼬 긋습니다. 거칠함스럽겠죠. 주변이 으뜸이라 여기서 주변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변머리입니다. 우리 자주 쓰는 말로 잔머리죠. 잔머리. 주변머리 으뜸이라고 씁니다. 주변머리가 좋은 것이 으뜸이라고 씁니다. 변통을 아니하라고 씁니다. 변통이라는 것은 융통성 있게 처리한 것을 이야기하죠. 변통에다 동그라미하고 융통성 있게 처리 이렇게 적어봅시다. 변통을 아니하랴. 서리법이죠. 넓은 솜에 국이 질러 품속으로 넣고 보니 긴등거리 제법이라 하 괴치 아니하다 것입니다.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도 꿈이로다 것입니다. 동량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것입니다. 대구법 형태죠. 뒤에 당기는 듯 앞에서 미는 듯 것입니다. 자, 처음 등에 져보기 때문에 보리 한 마를 짊어졌는데 뒤에서 당기는 듯하고 앞에서 뒤로 미는 듯하다 이 뜻입니다. 아무리 굽히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겠습니다. 자, 서리법이 보이게 되죠. 머지 아닌 주인집을 천신만고 긋습니다. 천신만고 긋습니다. 사자성어죠. 어려운 끝에 이 뜻입니다. 천신만고 겨우 오니 존전 긋습니다. 존전 누굽니까? 주인이죠. 근데 뭐라고 썼습니까? 높을 존자 상전 전자를 갖다 썼습니다. 높은 상전의 출입인가 한출 천배 하는구나 것입니다. 한출 천배 것입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주인 호동 보소 그렇습니다. 저 주인 호동 보소 호웃음 비웃으며 걷습니다. 호웃음 비웃으며 그 다음에 양반도 할 일 없네 동량도 하시었고 걷습니다. 여기 부분 집주인이 화자에게 박대하는 말을 인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양반도 할 일 없네. 양반도 별 수 없구나. 동량도 하고 배고프니까 동량도 하고 기인도 속절없구나. 등짐도 지고 걷습니다. 밥산 노릇하오시니 걷습니다. 밥가 했으니 저녁밥 많이 먹소 걷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 지금 집주인의 말을 갖다 인용을 했고 이 집주인의 말 속에 들어있는 태도 형태는 냉소 형태가 될 겁니다. 비웃음 형태죠. 네 웃음도 들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고 씁니다. 동량도 한 번이지 빌긴들 매양하랴 것입니다. 비는 것을 매번 하랴 것입니다. 서리법이죠.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것입니다. 차라리 굶을진정 이 노릇을 못하리라 이 뜻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자 말고 신 삼기나 하자 하고 오겠습니다. 신 만들기나 하자 하고 집 한 단 추려다가 신 날부터 꼬아보니 조이 못 오겠습니다. 조이 노도 오겠습니다. 종이 노끈도 모르거들 새끼 꼬기 의하리 것입니다. 새끼 꼬리 의하리 할 수 없구나 이 뜻입니다. 서리법이죠. 다만 한 발 다 못 꼬아 손바닥이 부르트니 할 리 없어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내어놓고 긴 삼대를 벗겨내오고 있습니다. 자, 차리, 돗자리죠. 노를 배웠거니 그렇습니다. 돗자리 줄을 배워서 꼬니 천수만한 것입니다. 천수만한 것입니다. 화자의 정서가 잘 나타나 있는 사자성어죠. 많은 근심, 많은 한 이 형태가 되겠죠. 천수만한 인의 마음 붙일 때 전혀 없어 그렇습니다. 보낼 곳이 전혀 없어 어쨌다 노고기에 붙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다시금 정리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만원사 제목의 의미는 이야기했죠. 지금 화자의 상황은 화자는 나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많은 부분 중에서 유배지 와서 시련을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자의 상황은 화자는 나로 유배지에서 시련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화자의 정서는 한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은 대구법 잘 나타나 있었죠. 그쵸? 하나만 볼까요? 엊그제는 부기자요 오늘 아침 빈천자라고 씁니다. 대구법이죠. 그 다음에 부기자, 빈천자, 대조적 시어도 보였죠. 그 다음에 작품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과거와 현재의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부분, 손 부분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동음 이어를 통한 언어 유희를 갖다 사용하고 있죠. 서리법도 많이 보이고 있죠. 음원의 방식을 갖다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들어보게 되면 어느 노비 수날이 그렇습니다. 어느 노비가 있다고 운반하겠는가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부분인데 확장적 서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
확장적 서술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작품에 보게 되면 집주인의 말을 갖다가 인용한 부분도 있죠.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을 갖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주제는 유배지에서 겪는 슬픔, 사자성어로 말하게 되면 천수, 만한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부분은 확장적 서술, 내신, 학교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확장적 서술이 나타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동량을 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과 처녀애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언어 유희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 언어 유희 부분은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형태입니다. 춘향전에 보게 되면 도치를 통한 언어 유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봉산탈춤인가요? 봉산탈춤에서 보게 되면 음에 유사한 음운을 이용한 언어 유희 등이 좀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좀 만원사 좀 길어서 힘드셨죠? 그래도 힘든 만큼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만큼 분명 대가는 주어질 겁니다. 결과는 대가는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화이팅!